순열하면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순열하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지? 어떤 단어 나와? 순열하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나열. 나열. 이건 대놓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나열은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야. 조합은 뭐지? 조합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단어를 대신에 뭐 뽑는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지. 그러지? 얘는 순서가 없다고 말을 했지. 하지만 순서가 없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구분상 순서가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이 딱 이거야. 자, 선택이라는 말은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해. 100m 달리기를 해. 그러면 뭐가 있어? 1등이 있고 2등이 있고 3등이 있고 3등까지만 상을 주잖아. 4등은 줘 안 줘? 5등은? 6등은 안 준단 말이지. 그렇지? 1등, 2등, 3등 떨거지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조합은 비교적으로 한다면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3명. 그러면 1등, 2등, 3등 있는 게 아니지. 통과가 있고 통과하지 못한 것이 있지. 그러면 여기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선착순 3명이면 총 7명이 달리기를 했습니다. 몇 명이 선택된 거야? 3명을 선택한 거야. 4명을 선택하지 않은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지? 나는 뭐 우리가 선착순 달리기 하다 보면 선착순 3명은 뭐 할 거야? 근데 선착순 해봤는지 모르지만 군대 같은 데 가면 선착순 3명 한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은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엎드려 받쳐서 있어. 그 4명은 다시 다 가는 거야. 그러지? 그러면 선택이라는 말에는 선택 1, 2, 3도 선택이지만 4, 5, 6, 7도 선택인 거야. 근데 구분하기 위해서 한 팀은 선택된 거고 한 팀은 선택이 안 된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택이란 단어에는 선택이 된 애들도 있고 선택이 안 된 애들까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한다 하면 선택만 생각을 하는데 선택 안 된 애들도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그룹을 두 종류만 나눈 거야. 두 종류로. 조합의 뜻이 그렇습니다. 조합의 뜻은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왔다가 조합이야. 너희 생활하다 보면 무슨 협동조합 이런 말 들어봤을 거야. 그렇지?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조합원이야. 안 들어온 사람은 조합원이 아닌 거야. 종류를 딱 두 종류로 나눈 겁니다. 조합의 개념은 들어왔다,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조합 문제를 좀 잘 풀려면 두 종류에 대해서는 조합적인 개념으로 쓸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지? 그래서 선택됐다, 선택 안 됐다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두 종류야. 그래서 문제 풀 때 두 종류에 대한 얘기는 조합으로 웬만하면 풀 거야. 근데 순열은 두 종류가 아니지. 아까 몇 등 있어? 1등 있고 2등 있고 3등 있고 떨거지들이 있었지. 그러지? 근데 1등이 4명이 달렸다면 1등, 2등, 3등, 4등 있는 거지. 1등, 2등, 3등이 있고 상을 줬고 4등은 상을 안 받았어. 여튼간 4명이 나열한 건데 7명이 달리기를 했다 이거지. 자, 7명 중에 1, 2, 3등. 얘네들은 다 어쩐 거야? 똑같은 거지. 됐습니까? 얘는 여기까지하고 여기까지가 다른 개념이지. 자, 두 종류에 대해서는 가장 쉬운 표현이 OX입니다. 두 종류에 대해서는 다 뭐라고? OX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해. 남자, 여자. 남자, 여자만 있으면 OX. A하고 B만 있으면 OX. 알겠나요? 두 종류만 나온 것은 조합으로 풀 거고 얘는 몇 종류야? 몇 종류야 지금? 하나, 둘, 셋, 네 종류입니다. 네 종류.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품을 나눠주다가 상품이 떨어졌어. 상품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럼 뭐밖에 없어? 1등하고 나머지로 구분이 되겠지. 그럼 얘는 몇 종류가 되는 거야?
두 종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됐어요? 그래서 조합은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조합은 두 종류 이분화시킨 거야. 이분화시킨 개념은 조합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나요? 순열적인 개념은 어떻게 하면 두 종류 이상에 대해서는 순열을 풀 거야. 두 종류 이상, 두 종류야. 여기까지 되죠? 근데 뭐가 겹쳐? 두 종류가 겹치는 거네. 그럼 두 종류는 순열로 풀 수도 있고 조합으로 풀 수도 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 B, C, D, D 5명입니다. 몇 종류야? 5종류지. 이렇게 하면 4종류지. 얘를 나열하면 몇 가지? 4팩이네요. 그래서 순열에서는 우리는 팩토리얼을 많이 사용을 하죠. A, B, C, D, D이면 5명이니까 일단은 5팩인데 이 DD가 어째? 같아서 얘가 자리 바꿈이 중복이 발생해서 2팩이 되는 거죠. 요 개념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보통 순열할 때도 많이 설명을 해줘 버립니다. 이 개념은 정확하게는 순열 조합 쪽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상위 개념이긴 해. 이 정도 이해를 하시죠?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A, B, B는 이 상태로 풀면은 어떻게 풀 거냐면 얘를 5팩, 3팩, 2팩으로 푼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 5이니까 5팩. A가 중복이니까 3팩 나누고 B니까 중복 2팩 나눈다. 근데 요 식이 O, C, E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얘를 OC로 풀었다는 것은 이 5칸 중에 나는 B 들어갈 2칸을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5칸 중에 2칸을 선택했다. 5칸 중에 3칸을 버렸다. 뽑지 않았다. 5칸 중에 3칸을 뽑았다. 5칸 중에 2칸을 버렸다. 경우의 수는 똑같습니다. 상황은 다르더라도 이게 두 종류로 분리시켰어. 나는 5칸 중에 선택된 것과 선택 안 된 것을 분리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를 OC로 풀고 우리는 얘를 수로 나오면 요식을 쓸 거죠. 요식을 쓸 건데 요거랑 식이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두 종류는 우리는 순열로 풀어도 되고 조합으로 풀어도 되지만 웬만하면 뭘로 풀 거야? 조합으로 풀 거야. 두 종류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두 종류 이상은 순열로 풀 거고. 뭔지 알겠죠? 너희들이 대표적으로 봤던 문제가 이러한 길찾기 최단거리 문제가 있습니다. 최단거리 문제가 가로로 가는 방법을 A라고 하고 세로로 가는 방법을 B라고 했으면 총 A가 몇 번 나와야 돼? 3번 나오고 B가 2번 나와야 돼요. 그럼 이 문제는 똑같이 A, B 나열하고 똑같은 문장이 되고 문제가 되고 얘는 순열로 풀어도 되고 조합으로 풀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순열 조합 둘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웬만하면 조합으로 풀자. 됐어요? 순열 풀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조합으로 푸는 게 좀 더 빠르다. 됐지? 그래서 순열 조합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합은 두 종류로 구분을 시킨 거고 순열은 두 종류 이상을 하는 개념이 되니까 어떤 게 일단 내용상은 더 어렵겠어. 순열적인 개념이 좀 더 어렵겠지. 순열적인 개념이 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우는 것이 순열을 먼저 배우면 조합적으로 넘어갈 때 중복적인 걸 생각을 할 거야. 뭔지 알겠나요? 조합을 먼저 풀고 순열로 한 것은 뽑아놓고 이런 거지. 우리 반에서 달리기 대표를 뽑았어. 10명 중에 3명을 뽑았어. 그러고 나서 얘네들은 어쩔 거야? 번호를 매겨줘야지. 첫 번째 달리고 두 번째 달리고 세 번째 달려라. 이렇게 매겨줄 거라고.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순열과 조합은 순서에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념 배울 때는 순열이 머릿속에 좀 더 이해가 빠르니까 순열을 배우고 중복적인 개념으로 나눠서 조합을 만들어낸 거고. 이해됐습니까? 하지만은 내용상은 조합을 먼저 풀고 나열에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식 중에 이러한 식 있지. NPR은 NCR 곱하기 R팩 기억납니까?
NCR은 N명 중에서 R명을 뽑았고 R명을 나열했다는 소리지. 그러기지? 근데 책에서는 순열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조합은 뭐 할 거야? 순열하고 나서 얘를 R팩으로 나눠줬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순열이 먼저냐 조합이 먼저라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것이 먼저 한 것이 없어 실은. 하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뭘 먼저 풀어? 조합으로 먼저 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더 단순하기 때문에 이론이 더 많습니다. 단순하니까 이론을 많이 만들어놨어. 조합 풀고 나서 순열로 넘어가도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풀다가 조합 갔다가 그 다음에 순열로 넘어가도 되는데 얘를 귀찮으니까 한 번에 순열로 풀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선택했다 안 했다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러한 공식이 있지. 요걸 우리가 순열 중에 조합 중에 NCR N명 중에 R명을 선택했다. 몇 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N-R명을 선택 안 했지. NC N-R라고 같다는 식이 있죠. 이런 뜻입니다. 두 종류니까 우린 거지. 달리기 선수를 뽑는데 잘하는 애를 뽑든지 아니면 달리기 못하는 애를 빼든지 경우의 수는 똑같다. 이런 개념이 그대로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아까쯤에 이제는 계산도 할 수 있겠네. 달리기 7명 했었지. 1, 2, 3등. 그 다음에 4, 5, 6, 7 똑같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7팩, 4팩 할 수 있겠죠. 얘 넷이 똑같다 이 말이죠. 얘가 똑같은 거야. 4, 4, 4 어차피 4등이든 7등이든 똑같다고. 상품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다음은 우리가 순열에서 이웃이 있고 이웃 안 하는 게 있어요. 이웃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 묶어서 가지. 묶어서 이웃 하면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고 그 안에서 자리 바꿈 발생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건 잘할 거야. 이웃 안 한다는 두 가지로 풀 거야. 보통은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좀 약합니다. 여사건이 쉬운 것이 있는데 여사건이 불편할 수가 있어. 그렇지? 네 명이 묶어 다닌 거. 그게 부정은 네 명이 묶어 다니지 않았다는 소리지. 그럼 한 명이 나갈 수도 있고 두 명이 나갈 수도 있고 한 명, 세 명, 두 명, 두 명, 한 명. 여사건이 아주 많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웃 안 한다는 풀 때는 우리는 어떻게 주로 푼다고? 나머지를 나열을 하고 이 이웃 안 한 애들 빼고 나머지를 나열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 안 한 애들을 사이사이에 끼운다. 요 생각을 할 거야. 됐습니까? 회의실을 들어볼게요. 순열이 조합 쪽이 아니라 A, B, C, D, E가 있었습니다. 근데 A, B가 둘이 친해가지고 맨날 손잡고 다녔어. 그러면 얘네들이 뭐가 돼? 이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되는 거야? 손잡고 다니니까 4덩어리가 돼서 4팩 곱하기 2팩.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싸웠어. 둘이 안 붙어 다니지 않아. 그러면 걔 둘이는 어째? 눈치를 봅니다. 자, 이웃 안 한다는 애들을 어쩌나 떨어져야 된다는 개념을 눈치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눈치 보는 애들은 줄을 서 안 서 먼저 줄을 안 섭니다. 눈치를 봐야 되니까. A하고 B 눈치 보면서 너 쟤 싫은데 하고 다닐 거 아니야. 나머지 애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나머지 애들이 줄을 쓸 거야. 3팩. 됐죠? 그리고 A, B는 나중에 나머지 애들이 나열하고 A, B는 나중에 눈치 보고 나중에 사이사이에 끼워 들어간다 이 말이 되겠죠. 곱하기 4 P2로 쓰면 순열 개념이고 얘를 4칸 중에 2칸을 선택한 다음에 둘이 나열됐다가 조합적인 생각이다. 똑같습니다. 됐어요? 먼저 나는 순열인지 조합인지 몰라. 그러면 일단 조합으로 생각하고 둘을 자리 바꿔봅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뭔 말인지 알겠지? 됐어요? 왜 조합 개념이 좀 더 쉽냐면 순열은 자리 바꿈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들 수가 있어. 나중에 하는 게 또 편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요거를 알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는 조금 더 쉬워질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뭐 더 내용도 있는데 이 정도만 알고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은 자, 순열 간단하게 공식 적어주려고 나온 거야. NPR. NPR은 어떻게 했죠? OP2 하면 5 곱하기 4였죠. 그러지? 그럼 여기서 N 곱하기 N-1 곱하기 요거 조심해야 돼. 제일 마지막이 N R 플러스 1입니다. 요거 때문에 힘들어요. 요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요게 헷갈리면 한번 수로 적어보고 요 마지막 항을 찾는 건데 그래서 요거는 웬만하면 선생님 안 써. 책에 나와 있어요. 수로 나오면 이걸 쓸 거니까. 그러지?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뒤에를 다 쓰고 얘를 나눠버립니다. 여기가 뭐부터 들어가? n-r부터 1까지 들어가겠지? 곱해주고 나눠줄 거야. 그러지? 그래서 NPR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쓸 거다고 n팩을 n-r팩으로 나눠준다. n팩을 n-r팩으로 나눠준다. 다음에 조합 들어가면 여기다가 다시 뭘로 할 거야? r팩으로 나눠준다겠지? 중복.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식 NPN은 n팩, NP0은 NP0이 뭔 말이지? n명 중에서 0명을 선택해서 나열할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는 우리는 1이라고 하겠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0명을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경우의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0팩도 표현상은 하고 1이라고 하겠다 이거지. 다음. 자, 이제 고등학교 배우는 순열이 크게는 두 가지만 있네. 두 가지만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네. 세 가지. 하나는 원순열. 그 다음에는 중복순열. 그 다음에는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근데 우리가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은 했어. 조금 전에 1등, 2등, 3등, 4등 것은. 이게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이야. 알겠나요? 자, 원순열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것을 원형에 배열하는 순열이라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알겠어요? 원순열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회전해서 같은 것은 같은 것을 한다 이거지. 그러지? 우리 중국집 가면 회전판 본 적 있니? 회전판 본 적 있어? 음식이 나와가지고 여가 A, 여가 B 이렇게 C 있었어요. 근데 회전판이 돌다 보니까 A 이렇게 B 이렇게 C가 왔어. 여가 A, 여가 B 이렇게 C가 왔어. 됐나요? 그럼 돌리다 보면 이게 어떤 거야? 다 같은 거지. 이게 회전해서 같은 것은 우리는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원순열의 개념입니다. 됐어요? 그것만 이해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원형 탁자에 같은 강의 원형 탁자에 사람을 앉힌다가 기본적인 출발로 많이 갑니다. 선생님이 음식 회전판을 설명했긴 했지만 보통은 원형 탁자에 사람이 앉는다라고 일단은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많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요게 사람이 ABC란 사람이 음식이도 말하는데 사람이 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앉았는데 그 판까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돌아가면 A가 보면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A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얘네들이 세 개가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거야. 세 개 같다는 말은 세 명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그러지?
그럼 얘가 원판이기 때문에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가. 그러면 A의 자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하지만은 이런 개념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어떤 개념이냐면 사막에 테이블 원형 테이블에 있었어. 그럼 의자가 3개가 있었겠지. 그러지? 그리고 나가서 돌아와서 딱 앉은데 사막이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의자가 3개가 있는데 내가 그 전에 앉았던 의자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라고. 내 자리가 돌아가는 개념은 아니야. 알겠죠? 내가 와서 앉았어. 근데 그게 내가 그 전에 앉았던 의자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안 서겠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야. 내가 원래 이렇게 앉아 있었어, 3명이. 그리고 난 막 놀다 와가지고 A가 이 자리에 앉았고 B가 이 자리에 앉고 C가 이 자리에 앉았더니 그럼 그 자리에 앉았다고 인정을 하는 거라고. 이게 뭐가 중요한 게 있어? 의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앉고 나서의 모습, 이 테이블에서 모습이 똑같게 보이면 내가 봤을 때 똑같게 보이면 그 같은 걸로 인정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의 핵심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A의 시야적인 개념이다 이거야. A가 봤을 때 시야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은 걸로 인지를 하겠다 이거지. 상준아, 정신 차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니? 알겠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문제를 푸는데, 자, 그래서 원순열의 개념은 일단은 풀이가 똑같긴 한데 쌤은 2가지로 나눠서 푼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중복 논리야. 중복 논리. 자, 요거 하나 써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순열이 원순열이죠. 원순열이야. 그럼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순열은 그냥 순열이라 불러. 알겠죠? 하지만 원순열과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이 순열을 직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직선순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원순열, 직순열 이런 걸 쓸 거야. 그렇지? 근데 직순열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순열하고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죠? 원순열과 구분해서. 이 중복 논리라는 것은 n명이 이렇게 직선을 쭉 섰단 말이야. 그러면 여튼간에 n명이 원 테이블 안에 앉았겠지. 그러면 얘가 나열됐으면 어떻게 된다고? 기본적으로 n팩이 가지수가 나오겠네. 그런데 어떻게 돼? 얘가 앉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잖아. 지금 위에 A씨는 지금 몇 개만 그려서 3개만 그렸더니 똑같은 모양이 몇 개 나왔어? 3개가 나왔지. 이유가 뭐겠어? A가 한 자리씩 돌면 나머지들도 그대로 돌아가면 똑같은 모습이 되겠지. 그럼 n명이면 몇 개가 중복이 되겠어? 몇 가지가 중복돼? 몇 가지? n가지가 중복이 되겠죠. 그냥 직선열로 하면 n팩이야. n가지가 중복됐다. 중복을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풀려면 중복이 잘 보일 때만 이렇게 나눌 거야. 중복이 잘 보일 때. 알겠습니까? 됐어요? 2번째 논리는 이런 논리야. 상준이가 의자 앉으면 맨날 졸고 의자에다 맨날 방구만 끼고 있어. 뭐 앉고 싶겠어? 안 앉고 싶겠어? 안 앉고 싶겠지? 맨날 자다 방구 끼는데. 그 의자에 앉고 싶어? 안 앉고 싶어? 안 앉고 싶어. 너 움직이지 마. 나는 우리 놀러 갔다 오니까 너는 너 자리에 앉기 싫으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있어 이거야. 이게 고정 논리입니다. 걔를 못 움직이게. 왜? 얘가 안 움직이고 있으면 나는 내 자리가 어딘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정은 누굴 고정시킬 거냐면 아무나 고정시켜도 상관없어. 어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A, B, C 중에 어느 누구도 아무나 고정시켜도 관계없어요. 특징이 있는 놈을 고정시키기 편해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놈 중에 약간 특징이 있는 놈을 먼저 고정시켜 놓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앉는 것은 나머지는 직순열이야. 그럴 거 아니야. 한 명을 앉혀놓으면 나머지 자리가 다 특수한 자리가 되는 거지.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고정을 해놓고 나머지 애들은 똑같은 자리가 되는 거라고. 이게 고정 논리입니다. 알겠어요? 한 명 고정했기 때문에 n-1팩의 의미는 이해됩니까? 한 명 앉아있어. 나머지 애들은
직순이라고 똑같은 개념에서 n-1팩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중복 논리로 문제를 풀 거냐 고정 논리로 문제를 풀 거냐 요것만 잘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보통 정형에 대해서 정형 틀이 딱 봐도 정해졌어. 그림을 딱 보면 정해졌어. 알겠어요? 정해진 논리는 중복 논리가 그냥 빨리 끝나버립니다. 알겠어요? 됐어요? 하지만 정형이 아니고 약간 틀이 틀어졌어. 그러면 고정 논리로 갑니다. 안 치고 걔를 먼저 안 치고 나머지 배치시킬 거야. 그러지? 엄마 이해됐습니까 지금? 그러면 어떤 게 중복 논리고 어떤 게 고정 논리인지 한번 가볼게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다 풀리긴 합니다. 두 가지 다 풀리긴 해. 자, 먼저 요걸 푸는 것은 선생님 중복 논리와 고정 논리를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요걸 먼저 푸는 거야. 첫 번째 그림은 육각형, 하나, 둘, 셋, 육각형이죠. 육각형이든 원형이든 똑같은 말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팩 6으로 나눌 거야. 했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요 라인을 한번 그려놓을게요. 얘를 돌렸더니 6개가 똑같은 자리네. 그럼 이해되니? 두 번째 그림은 라인이 몇 개 그려져? 몇 개 그려져? 3개가 그려지겠지. 중복이 몇 개 중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3개가 중복이 되겠지. 세 번째 그림은 몇 개가 중복돼? 2개가 중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 말? 이 중복 이해돼? 이 중복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현재 6팩 중복 6팩 3이 아니 3팩 아니고 3입니다. 얘는 6팩 2라고요. 자, 고정 논리로 풀어볼게요. 고정 논리. 첫 번째 문제는 뭐 풀 필요도 없겠지.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자, 고정을 시킬 거야. A라는 애를 고정을 시킬 거야. A를 여기다 고정을 시켰어. 너 움직이지 말어. A 움직이지 말어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이 앉았겠지. 그럼 뭐가 됩니까? 5팩이 되겠죠. 5팩. 그 다음에 A가 여기 앉을 때와 A가 여기 앉을 때와 A가 여기 앉을 때는 같은 모양이야? 다른 모양이야? 다른 모양이잖아. A가 여기 앉을 때와 여기 앉을 때와 여기 앉을 때는 다 똑같은. A가 여기 앉아 있었어요. 하루는 여기 앉았고 하루는 여기 앉았고 하루는 여기 앉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똑같은 자리처럼 보이니까. 근데 A가 여기 하고 여기는 지금 다른 자리더라 이거야. 고정을 몇 번 한다? 2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5팩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5팩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고정을 몇 번 해야 돼? 다른 자리가 몇 자리야? 3자리니까 3번 고정을 하겠죠. 그래서 6-1팩 이거 어쩐지 크더라 이거 3 해야 되네요. 좀 펜이 두껍더라. 여기까지 됩니까? 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도형이 훨씬 더 쉬워요. 도형이 훨씬 쉬워. 자, 부모 4명의 자녀 6명이 구속되는 원형 식탁에 앉았습니다. 6명이 앉았어. 우리는 정형이잖아. 6명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6명 앉았어. 그럼 어떻게 풀 거야? 6-1팩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고정으로 풀어도 되고 6팩을 6으로 나눠도 관계없어. 자, 부모가 이웃을 한답니다. 부모가 이웃을 해요. 묶어 다니지. 그러지? 그러면 묶어 다니면 자, 중복으로 풀어도 되고 고정으로 풀어도 되는데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 중에 안 될 때는 고정이 편할 수가 있어. 그럼 고정을 어떻게 할 거야? 부모 자리 2자리를 여기를 고정을 시킬 거야. 부모 먼저 앉아 있어. 부모가 앉아 있고 나머지 애들이 몇 자리 남았어? 하나, 둘, 셋, 4자리 남았으니까 부모 고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부모, 모부가 되겠잖아. 그래서 부모를 고정하는 게 두 가지고 2팩으로 써도 되고 나머지 얘네들은 부모가 앉아있는 게 나머지 4팩 이래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부모가 마주 앉아요. 부모가 마주 앉는단 말은 누굴 고정시킬 거야? 아무나 고정시켜도 된다 했지? 나는 여기다가 뭘 고정시켜? 부를 고정을 시켜. 6자리 중에 부를 고정을 시켜. 그렇게 되면 모는 마주보고 앉으니까 모도 고정이 되겠죠. 그럼 얘는 한 가지야, 두 가지야? 얘는 한 가지로 봐야 돼, 두 가지로 봐야 돼? 돌렸어. 모부가 돼. 부모하고 모부는 같은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 부모나 모부는 똑같아.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한 자리를 부를 주는 거라고. 한 자리를 부를 줘도 되고 모를 줘도 관계없다고 해. 알겠나요? 이게 부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모는 알아서 이쪽 자리, 내 자리가 저기네 하고 앉았단 말이야. 나머지 자리, 내 자리에 그냥 아이들이 앉았겠죠. 그래서 4팩. 원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이 정도가 기본 문제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틀이 더 복잡해질 거라고.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4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습니다.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여 앉는 경우야. 자, 남학생끼리는 이웃해. 질문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왜냐면 남학생끼리 이웃한다는 말은 여학생끼리도 이웃하겠지. 남학생끼리 이웃한다는 말은 현재 조건 자체에서 남학생하고 여학생밖에 없으니까 남학생 이웃하고 여학생 자리가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단 말은 원형에 남학생 자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자리가 있고 나머지 여학생 자리가 뭐 이렇게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의자 자체가 세 자리는 남학생 자리, 네 자리는 여학생 자리. 됐습니까? 됐어요? 돌리면 똑같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남학생 안 치고 여학생 안 치면 끝. 엄마 이해됩니까? 어차피 돌리면 똑같으니까 남학생 세 자리가 연달아 남학생 거고 나머지 네 자리는 연달아 여학생 자리야. 돌리면 똑같으니까 의자를 지정해줘도 관계는 없겠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됩니까? 자, 남학생끼리는 어느 두 명도 이웃하지. 남학생들은 다 이웃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직순열에서 이웃하지 않는다에 대한 얘기는 좀 전에 해줬습니다. 일부러 해줬어요. 알겠어? 자, 어떻게 했었냐면 기본적인 생각은 남학생끼리 눈치를 보면서 이웃하지 않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눈치를 안 봐. 나머지 애들은 자리에 그냥 앉았을 거야. 내 자리에. 알겠나요? 여학생들은 그냥 앉았겠지. 남학생들은 나중에 눈치를 보면서 들어갈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의자를 엉덩이에 붙여서 돌아간다 생각하면 돼요. 의자에 앉는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의자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도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다시 말해서 이 원순열에다가 누가 먼저 들어갈 거야? 여학생 4명이 먼저 들어갈 거야. 근데 이 여학생 4명이 들어가는데도 이게 원순열이잖아. 그럼 어째? 4명이 들어갈 때 걔네들이 원순열로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서 4-1팩. 여기까지 됩니까? 여학생 4명이 들어갈 때도 원순열이야. 의자를 들고 다닌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이게 여학생 앉는 방법이 지금 4-1팩. 그리고 남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그림이 좀 표면상 그러네. 남학생들은 사이사이로 끼워 들어갈 건데 여학생 4명이 앉아 있으니까 이 네 자리는 다 다른 특별한 자리가 되겠죠. 여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다 특별한 자리가 있잖아. 내가 골라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지? 골랐다는 것은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골랐다는 소리잖아. 그러지? 그래서 남학생은 여기다가 4, B, 3 이렇게 들어가겠죠. 지금 문제 푸는데 원순열 개념이 새로 추가가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 개념이 지금 접목이 됐다는 이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됐다는 것은 원순열 개념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을 거야.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순열 개념이 이해가 안 될 거니까 분명 내가 말했어요. 내가 좀 힘들다 싶으면 순열적 공부를 먼저 하라고요. 아시겠죠?
자, 남학생이 적어도 2 이상, 2명 이상 이웃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경우. 이게 남학생은 2명 이상, 적어도 2명 이상. 말이 좀 자, 적순율조합 경우에서 문제는 문장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보통 문제집은 그러지 않아요. 좀 정제가 돼 있어. 근데 학교 시험지 같은 경우도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번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해봐야 돼요. 남학생이 적어도 2명 이상 이웃하는 경우가 존재해야 돼. 경우가 존재한다는 말은 이웃하는 놈이 있긴 있다 이 말이네. 그 말이잖아요. 2명 1명도 되고 3명도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지? 그럼 우리는 이게 어떻게 풀면 돼? 이 사건으로 풀면 되겠네요. 바로 위에 있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죠? 전체에서 전체가 얼마야? 7명인가요? 600. 600에서 2번을 빼주면 되겠다. 이 사건으로. 자, 정오각형 면에다가 서로 다른 오각뿔이네요. 오각뿔 6개를 칠할 거야. 6개를 칠하는데 딱 봐도 좀 다른 놈이 하나 있네. 바닥은 다르네. 바닥은 다르니까 6가지. 옆면 5개는 어떻게 돼? 돌리면 똑같나요? 돌리면 똑같아. 그러면 얘는 6 곱하기 5-1 팩. 이 됐습니까? 5-1 팩. 됐어요? 5-1번. 8가지 색을 칠합니다. 8가지 색을 칠해. 됐습니까? 정형은 선생님 어떻게 풀기로 좀 어떻게 풀자고? 중복으로 풀자고. 정형은 중복으로 풀자고 해. 그렇지? 중복이 몇 개 발생할 것 같아? 돌리면 중복 몇 개 발생해? 이해가 안 돼? 이거 돌리면 몇 개가 중복이 돼? 정사각형이니까 4개겠지. 자리는 몇 자리야? 8자리지. 8자리니까 어떻게 돼? 8팩 나누기 4. 이해되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거 엄청 쉬운 거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쉬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풀었을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안쪽 4개와 바깥쪽 4개가 일단 달리 보이긴 해. 그러지? 그러면 8가지 색을 4개 4개로 구분할 거야. 이해되니? 8가지 색을 4개 4개 구분할 거야. 4개 4개 구분하는 방법이 8C4가 되겠네요. 안쪽 4개를 골랐어. 8개 색 중에 안쪽 4개 칠할 색들을 골라서 거기에 색칠했습니다. 색칠하면 얼마가 돼? 4-1팩 맞나요? 8개 중에 4개 골랐고 안에를 색칠했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리고 바깥에를 색칠했어. 바깥에 색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죠? 4색 남았지? 바깥에는 원순열이야 직순열이야? 바깥에는 원순열이야 직순열이야? 지금 여기까지 뭐 한 거야? 안쪽 색칠했어. 바깥에는 직순열 원순열? 직순열입니다. 왜? 이 자리는 다 특별한 자리야. 얘네들 때문에. 먼저 칠한 1, 2, 3, 4 때문에 얘네들은 다 특별한 자리가 돼서 얘는 4팩이 되겠어요. 얘를 한번 계산해 써볼게요. 8C4는 8765 4321로 나눠주겠지. 8765 4321로 나눌 거야. 8765 4321을 합치면 여기까지 얘랑 얘랑 합하면 8팩. 그리고 4팩이 있었지. 그리고 얘는 약분하면 뭐가 남아? 4가 남았지. 얘 계산하면 4분의 8팩. 위에 거하고 똑같아지겠지.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방법이 훨씬 편한 방법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네. 두 번째 방법은 요것보다 더 좀 비정형이 쪼개졌을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쓰긴 써요. 근데 현재 모양이 정형이야.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은 얘야. 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위아래가 바뀌면 똑같아 달라?
현재 모양은 너가 좀 다르지만 이렇게 있던 애를 내가 너가 눈감 한 사이에 이렇게 돌려놨어. 인지를 해 못해? 인지를 못한다는 소리는 똑같은 자리라는 소리. 위에 아래가. 그러지? 그게 1번, 2번 자리가 아닌 거야. 두 개가 똑같은 자리인 거라고. 뭔지 알겠니? 그러면 두 개의 색을 골라주면 그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1, 2나 2, 1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니? 위아래가 바뀌더라도 똑같아. 1, 2나 2, 1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몇 칸이 해야 될 거냐? 8, C, 2 하면 두 개만 골라주면 1, 2나 2, 1이 들어갔다 이 말이죠. 나머지 6개는 옆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지. 이렇게 돌아가면 뭐가 돼? 원순열이 되겠죠. 원순열 곱하기 6-1패. 원순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 다음은 선생님이 이것도 설명하려고 요걸 샀어. 이게 초등학생 어제 딸한테 얼른 10,000원 주고 얼른 만들어라 했어. 뭐 때문에 만든 거냐면 너희들이 평상시에 많이 봤던 도형은 잘 이해를 하는데 안 봤던 도형을 이해를 못해서 내가 선생님이 준비를 한 거야. 자, 왜 준비하냐면 정사면체, 정팔면체 너희들이 많이 봤어.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팔면체부터 이해를 하는데 좀 힘들어서 그래. 자, 정사면체입니다. 정사면체.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정사면체를 너희들 눈깜방 사이에 이렇게 돌려놨어. 인지를 해 못해? 못한다는 말은 원순열 쪽으로 몇 개가 중복한다는 소리야? 몇 개가 중복된다는 소리야? 4개가 중복된다는 소리겠지. 실제로 4번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너희들은 똑같다 인정하냐. 4개가 중복할 거야. 여기까지 이되니? 그런데 얘를 너희들이 바닥을 잡아놨어. 이렇게 이제 바닥 잡아놨어. 얘가 같이 돼.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돌리면 또 중복이 발생하겠지. 중복의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바닥면 고정시키고 중복이 발생하니까 고정시키고 중복으로 나눠주든지 고정을 하든지, 그리고 옆면 돌렸을 때 중복이 또 발생하고, 두 가지 중복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얘는 쉬워. 정사면체는 그럼 몇이겠어? 일단은 4면이니까 4팩. 여기까지 이해되지? 몇으로 나눠? 일단 4면이 똑같으니까 4로 나눠. 4면 됐어? 뭐 4-1팩 적어도 되고,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는 게 중복이 또 발생했지. 몇 개 발생했어? 3번 발생했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4면 중복 발생이고 옆으로 돌아가는 거 삼각형이니까 3개 발생했단 말이야. 자, 육면체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일단 몇 번 중복이 발생해? 6번 발생하고 나서 밑에 고정을 시켰다 생각하면 돌리면 몇 번? 4번 중복이 발생하겠지. 이 면 때문에 6개가 중복이 발생하고 고정 잡아놓으면 옆으로 돌리는 4면이 중복이 발생한다고. 다시 말해서 얘는 6팩 나누기 6,4가 중복이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도형을 잘하니까 안 헷갈리는데, 정팔면체가 너희 좀 헷갈릴 수가 있어. 정팔면체를 그림이 잘 예쁘게 그리려고 이렇게 놓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얘네들은 안정적이잖아. 얘는 불안정적이야. 그림이 잘못 놓은 거야, 이게는. 이렇게 놓으면 잘못 놓은 거야. 정팔면체인데 우리가 맨날 이렇게 보니까 그래. 그렇지? 얘는 안정적인 면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러면 여기다 내가 세우면 모양이 뭐 어떻게 했어? 이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안 쓰겠지. 그러지? 얘를 세우면, 앉히면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앉은 거야, 지금. 안정적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되니? 보여줄게. 여기 보여줄게요. 여기다. 이렇게 앉힌단 말이야. 보이니? 너무 작긴 한데 보이지? 안정적이라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렇게 돌리면 지금 몇 번 중복되겠어? 옆으로 돌리면 몇 번 중복될 것 같아? 자, 얘는 아까 몇 번 했어? 옆으로 돌리면 4번. 얘는 몇 번이겠어? 얘는 몇 번? 4번?
네가 자냐? 네가 돌려봐. 몇 번이야? 아니 이걸 갖고 돌려보고 똑같은 모양을 찾아야지. 한 군데만 보고 내가 여기 딱 여기 한 군데만 봤어. 내가 딱 요점만 봐. 요점만. 요점만 보고 내가 이렇게 돌렸을 때 아까 그 모양인데? 아까 그 모양인데 이럴 생각해야지. 그게 몇 번인지가 판단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실제로 다른 점인데 똑같게 내 인지를 하는 거잖아. 엄마 이해되니 지금? 몇 번이야 그러면? 됐어 씨. 봐봐 지금 봤지? 너 요거만 봐. 여기만 봐. 이 점. 요점만 봐. 요거 모양이 나오면 중복 되는 거야. 요거만 보면. 이렇게 돌리면 지금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렇게 돌리면 된 거잖아 이렇게. 몇 번이 중복된 거야? 3번이 중복된 거지 이렇게. 원래 바닥면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 바닥면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건데 왜 3번이냐 생각을 이제 인지를 좀 할 수가 있을 거야.